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곁들여서 하는 얘기가 수출이 굉장히 지금 6입니다. 수출이 10월 달에 마이너스로 드디어 이제 곤두박질 쳤어요. 예? 올해 무역 적자가 356억 달러입니다. 356억 달러인데, 이게 외환위기 전에 1년치가 206억 달러였거든요. 올해 이걸 두 배를 넘습니다. 지금요. 올해 이게 두 배를 넘어요. 예? 앞으로 두 달 더 남았잖아요. 예? 거기다 뭐냐면 이 무역 적자의 82%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건데 작년까지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감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2018년도에도요, 2017년, 18년도에도 반도체가 그 당시 호황을 가지고 수출을 견인했었습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2019년도에도 수출이 곤두박질 쳤었어요. 2011년도 수준으로요. 제가 과거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2020년, 21년 소위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국의 수출 구조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요. 반도체 하나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예? 중국은 여전히 그랬지만 중소기업하고 신북방, 신남방 이거 있었습니다. 신북방, 신남방,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하고 중소기업의 약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왜 수출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악화되고 있냐면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중국 수출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둔화됐죠. 윤석열 정부부터요. 무역 수출이 적자로 됐죠. 5월 달부터요.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신북방이라는 게 러시아를 포함해서 13개 이 국가들. 과거에 그러니까는 이 소련에 그러니까 거기서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나라들 있잖아요. 그쪽에 중심으로 했어요. 물론 몽골까지 포함해서요. 윤석열 정부에서 중소기업 수출액 한번 봐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10.3%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5월 달부터 9월 달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중국이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신북방도 봐보세요. 신북방은 러시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마이너스 8%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5월 달부터 9월 달은 지난해에 비해서 26%나 감소를 했어요. 26%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도에 그러니까 수출이 위기를 맞았다가 그게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기회로 전환되는데 그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신북방, 신남방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10월 달까지 지역별 저걸 봤는데요. 지역별 봤는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고 5월 달부터 10월 달이 윤석열 정부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지난해에 비해서 17%가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증가했어. 근데 5월 달부터 10월 달은 6.3%뿐이 안 증가했어요. 3분의 1 정도뿐이. 중국은 그러니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10%에서 5%, 마이너스 5%로. 미국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그렇게 추정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1월부터 4월이 조금 더 많이 증가했어요. 17%. 5월 이후는 15%만 증가했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만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증가했습니다. 아세안 지역도 한번 봐보세요. 아세안 지역도 거의 한 3배가 더 넘잖아요. 1월 달부터 4월 달 문재인 정부에서요. 이게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이게 저겁니다. 예? 이게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을 그렇게 추종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1월 달부터 4월 달 문재인 정부에는 한 13%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1%뚝 떨어져요. 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러니까 수출이 이렇게 급감을 하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바뀌죠. 이게 바로 신남방, 신북방 저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맨 위에 줄은 신남방, 신북방이죠. 이걸 보시게 되면 신북방이 그러니까 2021년이 18년 대비해서 25.8%나 증가를 했잖아요. 신남방도 7.4%나 증가하고요. 합해가지고 신남방과 신북방이 9%나 증가를 했던 거예요. 예? 전체 증가율은 6.5%인데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더 많이 증가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신북방 같은 경우가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이 러시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편 들면서 적대적인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나토에 가서 그랬잖아요. 러시아 규탄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곤두박질 친 거예요. 예? 그리고 러시아 이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은 거고. 근데 밑에는 뭐냐면은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하고의 비교입니다. 여기 18년부터 21년 사이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은 11.3%가 증가했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5.5%뿐이 안 증가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수출의 위기를 타개한 것 중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6월 달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행진을.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0월 달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10월 달에 정점이라고 이제 추경호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점 물 건너갔습니다. 10월 달 물가 상승률이 전체는 그러니까 5.7%가 나왔습니다. 핵심 인플레이션율도 그러니까는 핵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96년 10월 달 기준으로 최고로 나왔습니다. 10월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98년 10월 이후 최고고요. 핵심 중앙은행에서 보는 그러니까는 소위 그 석유 유가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가처럼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게 이제 핵심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96년 10월 이후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가 지금 안 꺾이고 있는 거예요. 안 꺾이고 있는 거죠. 이게 안 꺾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서비스료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서비스료로 완전히 옮겨갔다.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주로 했는데 석유 유가가 영향을 미친 거는요. 이제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8.8%만 됐습니다. 9월 달에 13.4%인데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인플레의 핵심 요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그랬냐면 전기가스 수수료를 올렸잖아요. 10월 달부터. 그게 이번에 크게 이제 그러니까는 크게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반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물가 상승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런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책이 없어요. 거기다가 금리를 그러니까는